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그마한 마을 벨레지에 클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고 벨레지의 숲속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여겨졌고 아무도 숲의 깊은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는 마을에서 길을 더듬어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숲은 무성한 나무들과 희미한 안개로 뒤덮여 있어 마치 신비로운 세상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숲을 걸어가던 중 이상한 촉각이 새겨진 커다란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기묘하게도 그 위의 조각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그 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다가 돌 옆에서 작은 수정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구는 손바닥 크기였고 마치 별빛을 담고 있는 것처럼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수정구를 손에 들자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정구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그녀를 감싸주었고 잠시 후 그녀의 눈앞에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클레르는 그녀의 마을 벨레지가 발전된 도시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거리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며 미래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위의 안개가 그 장면을 덮어버렸고 클레르는 다시 현재의 숲속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클레르는 이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이의 상상력이라 생각하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레르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숲에 들어가 수정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점차 그 수정구를 통해 시간과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수정구를 통해 얻은 미래의 지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 사람들을 점점 설득시켰고 마을은 서서히 그녀가 본 미래의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레지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협력하며 그녀가 꿈꾼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클레르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전설이 되었고 그녀가 발견한 수정구는 잃어버린 시간의 수정구로 알려지게 되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신성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 새로운 모험가들을 기다리며 지금도 여전히 프랑스 벨레지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항상 모험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그의 마을은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 숲에 신비로운 존재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피에르가 나무를 하러 숲에 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서 그는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럽고도 신비로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피에르는 호기심에 그 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빛은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가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출처는 연못 가장자리의 작은 조약돌이었고 조약돌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다양한 색깔로 빛났습니다. 피에르는 그 조약돌에 매혹되었고 조심스럽게 손에 올려보았습니다. 갑자기 조약돌이 따뜻하게 빛나더니 피에르의 손바닥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앞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이 조약돌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마음이 진실한 소원 하나를 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남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만 소원을 빌 수 있거든. 피에르는 잠시 멈춰 생각했지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에르는 요정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구나. 피에르, 곧 비가 내려 너희 마을에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고는 요정은 조약돌을 다시 연못에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가뭄에서 벗어나 기쁨에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피에르를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조약돌과 요정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로만 전해졌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피에르는 매일 같이 숲을 탐험하며 다른 신비로운 것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날 만난 요정과 같은 특별한 존재는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언제나 마음속에 숲의 조약돌이 가져다준 마법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숲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야 듣기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어요. 이 마법의 숲은 사람들에게 신비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지요. 숲에는 각종 희귀한 식물과 신기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황금을 자라는 사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그 나무는 1년에 단 한 번 가장 빛나는 황금 사과를 맺었고 그 사과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과를 손에 넣기 위해 숲에 들어가곤 했지만 나무를 지키는 숲의 정령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이 전설을 들은 젊은 청년 장은 결심했어요. 나야말로 그 황금 사과를 따오겠어. 그의 마음은 확고했지만 걱정한 가족과 친구들은 장을 말렸어요. 숲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돌아오지 못했어. 그러나 장은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어요. 어느 맑은 아침 장은 숲으로 향했어요. 숲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색의 꽃이 만발해 있었고 새들은 아름답게 지저귀었어요. 하지만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장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웠어요. 나침반과 지도의 도움을 받았지만 숲은 점점 더 복잡하고 신비로워졌어요. 그때 나무를 지키는 정령 중 하나인 스프리트가 나타나 장의 길을 막았어요.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네. 하지만 황금 사과는 쉽게 얻을 수 없어. 장은 겁내지 않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황금 사과를 얻을 수 있죠? 스프리트는 미소를 지으며 장에게 3가지 시련을 주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련은 용기의 시험이었어요. 장은 밤새 어두운 숲속에서 물길을 건너는 일이었죠.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사히 물길을 건넜어요. 다음은 지혜의 시험이었고 장은 난해한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했어요. 장은 몇 시간을 씨름한 끝에 정답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시험이 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프리트는 장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장은 자신의 가족과 마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과를 구하려 하는 것이라고 되돌려 말을 전하고 정령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스프리트는 장의 진실한 마음을 인정하며 빛나는 황금 사과를 건네주었어요. 내 사랑은 진실하구나. 이 사과를 가져가도 된단다. 장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과를 손에 넣었고 숲을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의 귀환을 축하하며 황금 사과가 주는 행복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장은 그 사과로 마을 사람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그리하여 이 전설은 마을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4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음악을 사랑했고 항상 마을 광장에서 자신의 작은 피리를 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연주는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종종 멈춰서 그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졌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로이가 광장에서 피리를 불고 있을 때 신비로운 차림새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로이에게 다가와 상자 속의 작은 플루트를 보여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 플루트는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마음을 다해 연주하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소망을 이룰 수 있지 라고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로이는 호기심에 가득 차 플루트를 받아들었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로이는 마법의 플루트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플루트의 음색을 느끼며 몇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방 안에서 처음 보는 꽃들이 피어났고 벽에 있던 그림들이 더욱 생생하게 변했습니다. 마법의 플루트가 진짜임을 깨달은 로이는 기쁨에 갇히며 밤늦게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이는 플루트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이는 치유되었고 잃어버린 물건들은 다시 주인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마법이 언제나 좋은 것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다스리던 욕심 많은 시장이 로이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더 키우고 싶어 했고 로이에게 끈질기게 마법의 플루트를 요구했습니다. 로이는 내키지 않았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로이의 친구들을 위협하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이는 시장에게 플루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플루트를 사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웠고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거짓과 이기심이 가득 찬 시장의 마음은 마법의 플루트를 부정적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로이는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다시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깊은 숲으로 들어가 마법의 플루트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숲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로이는 여러 위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품고 마법의 플루트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루이는 숲속 한가운데에서 고대의 영혼을 만나게 되었고 영혼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진정한 마법은 도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롯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플루트 없이도 마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를 이해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루이는 플루트 없이도 자신과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냈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이는 진정한 마법은 마음의 순수한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은 그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졌고 그의 음악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이와 마법의 플루트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늘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마음의 마법을 믿게 되었습니다.